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제 끝나고 22대 국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죠. 여당과 야당의 어떤 구성 비율도 그렇고 새로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도 참 국민들을 좀 우려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리 21대 국회는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22대 때 재선된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는 그동안에 무척 고생했으니까 21대 국회의원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막 지금 활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굉장히 이제 근본적이고 굉장히 좋은 이제 중요한 그러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김병현 서울대 석좌 교수입니다. 경제학부. 이분이 중앙10편에 10평에 올려놨습니다. 역시 4월 24일 수요일 날. 이전 보수 정부 때 일이다. 정부위원회의 공공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동행한 의원이 한국은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더니 미국 전문가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국 대통령의 말은 다르다는 것이다. 화해 협력 기간을 거쳐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한국의 공식 통일 방안을 설명해도 언제 그런 것이 있었냐는 표정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 보수 정부의 대통령은 북한 붕괴 후 급진 통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자주 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진보 정부의 대통령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로서의 경업을 강조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하고 대통령조차 믿지 않는 통일안을 외국인에게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정학적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갈팡질팡하게 되면 무력 충돌이나 영구 분단이 될 수도 있다. 통일의 어떤 그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고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무력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 분단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전북 때 만들어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북한이 거부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최대 공약수였다. 통일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 외에 다른 안이 나올 수 없었다. 또 단일 민족이 통일의 근거이자 동력이라는 점이 당시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같이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30년 이상이 흐른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중요한 도전에 처했다. 이를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통일 방안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제 모아야 한다. 통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데 이를 평화롭고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민족 공동체 방안의 핵심은 계승해야 한다. 통일 대신 남북간 평화 공존을 최종 목표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함정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 국가이자 남한을 적대하여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 공존은 어렵다. 북한 내부의 취약성은 핵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배가한다. 북한발 위험 때문에 해마다 우리 국민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분담 비용이 수십 년 쌓이면 남한 한 해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남한 핵무장으로 핵 균형을 이루면 통일 없는 공존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현실성은 차치하고 애한액이 몇 배 이상의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핵 만든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규제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북한 붕괴를
추진하는데 더 용감한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남북 충돌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격차가 큰 지역 간 급진 통일은 핵무장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바로 통일이 된다면은 그걸 갖다 이제 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민족 공동체 방안의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남북 연합이 바로 그거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은 발전할 수 없다. 이 상태로 남북이 연합하면 남한 경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크나큰 짐을 지게 된다.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가 돼야 남북 모두 급성장할 수 있다. 이건 뭐 이제 상식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공개적으로 좀 토론도 되고 해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에 또 민족 공동체 방안의 하해 협력 단계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비핵화 협력을 병렬하여 비핵 협력 단계를 1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연동하여 제재를 해제하고 경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경협은 경제공동체 형성의 마중물이자 디딤돌이 되도록 설계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통일의 아주 기본이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통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경제, 그럼 민주주의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돼야 되지. 그래야 진정한 통일이 되죠. 그래야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고, 통일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자는 우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이제 그 중복된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장 그 원하는 통일은 갖다가 이제 통일은 강성국이라는 큰 비전으로 승화해야 한다. 우리는 한 세기 내에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까지 완성한 성공의 대서사시로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력의 완성이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남한 방식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세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슴 뛰는 그러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하고 상호 협의했던 어떤 통일 정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세력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어떤 연합적인 거, 이런 부분에 어떤 갖고 있는 맹점,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일해야만이 남북 간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완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 그러려면 또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4개 강대국이 있죠. 그런 강대국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뭉쳐야 되는가. 근데 지금 이 정치판을 보면은 그래 국민들은 뭉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친구들이 자꾸 분열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인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나 특혜를 갖다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답을 22대 국회에서는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국회의원들을 좀 존중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의 모토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우리 정치인들을 존경하라고 하겠어요.
22대 국회에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